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그 다음 기사시험 대비해서 색채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색채학에 있는 내용들은 양에 비해서 20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좀 일반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두 문제 정도는 좀 미시적이고 좀 심도 있는 문제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시험이나 기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또 색채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강의만 듣고 바로 기출 문제만 풀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우리가 보통 색채학을 공부할 때 색채 지각의 원리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지각의 원리라는 게 뭐라고요? 어떤 색을 보고 내가 빨간색이구나라고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건 지각 원리. 그리고 우리가 색을 보고 단순히 저게 무슨 색이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뜻하다, 차갑다, 좋다, 나쁘다 같은 색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었죠. 색채, 심리. 자, 그래서 지각하고 심리하는 것들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색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의하고 조화를 이뤄나가는 표준, 체계, 규칙, 색채 표준.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색을 관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배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색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배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다? 조화, 균형,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제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남은 과목은 이 시각에 나오는 교재는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순서를 제공한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하는 순서와는 좀 다릅니다. 원래 심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관리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좀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쭉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일반적으로 이해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시간까지 우리가 색채 표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교재는 이제 21페이지겠고 여러분들이 일반 책은 이제 제4장 색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의 심리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을 색채 심리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색채 심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색에 대해서 반응하는 기본 원리는 그 색에 대한 경험, 그 색에 대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억색이라는 것에 의해서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빨간색이 좋은 이유 뭐예요? 빨간색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좋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릴 때 납치가 됐는데 빨강 방에 납치가 돼 있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빨간색만 보면 트라우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색은 그렇게 우리를 하게 하는 그런 원리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억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연상과 그 다음에 상징이라는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그 색채 심리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인데요. 교재에서는 일단 대비와 동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연상과 상징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겠냐면은 바로 색의 대비와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색을 사용을 하게 되면 색들이 서로 두 가지 이상이 만나게 되면 동화라는 현상과 색의 동화와 그 다음에 뭐예요? 대비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두 가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더욱더 다르게 보이고 서로 하나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는 일반적으로 그 줄무늬 옷이 있어요. 줄무늬 옷. 예, 선생님도 지금 줄무늬처럼 체크무늬인데 이게 말고 굵은 라인이 있고 얇은 라인이 있고 굵은 라인이 있고 얇은 라인이 있으면 이 얇은 라인이 굵은 라인에 어떻게 동화가 돼서 분명히 색이 다르게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뭐예요? 통일된 하나의 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화라는 그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파 효과. 자, 색이 어떤 한 곳으로 전파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혼색 효과, 그 다음에 줄눈 효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각에서는. 자, 그래서 요 컬러, 혼색, 줄눈 요거 말고 또 베졸드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베졸드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거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쇄를 하게 되면 다 점으로 인쇄돼서 하나의 어떤 색들이 혼합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확대해서 보면 혼합되어 있지 않아요. 모두 점으로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보게 되면 혼합되어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동화 현상과 비슷한 그런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베조올드라는 현상도 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비는 뭐죠? 자, 대비는 서로 말 그대로 색과 색이 만나서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비에는 먼저 동시 대비라는 게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색상과 그 다음에 명도와 그 다음에 채도와 그 다음에 보색을 관계를 가지고 일어나는 대비입니다. 색상 차가 크면 클수록 대비는 커지고 명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대비는 커지고 채도 차가 크면 클수록 대비가 커지는 거예요. 대비가 커지게 되면 어때요? 느낌이 상당히 배색 느낌이 다이나믹하고 좀 활동적인 느낌이 나겠죠. 그죠? 자, 대비가 줄게 되면 어때요? 좀 통일감이 나고 안정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비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색하는 데 있어서 좀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은 동시 대비에는 색상, 명도, 채도, 보색. 자, 색상 차가 많이 나서 거의 보색, 서로 마주보는. 자, 색상환에서, 자, 색상환이 있으면, 자,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그러니까 빨강이면, 빨강의 보색이 뭐예요? 초록이라고 했었죠. 그죠? 이렇게 거의 마주보고 있는 이런 관계를 보색이라고 하는데, 사실 보색은 반대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보완해주는 색입니다. 그래서 보완해주는 색, 그래서 보색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게 이제 컬러리스트 시험이면 제가 이제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보색은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색이지만 서로 보완해주는 색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 대비와 함께 연변 대비라는 게 있어요. 연변. 우리 연변에서는 뭐 예전에 그런 개그도 있었죠. 색과 색이 만나면 경계하는 부분. 색과 색이 만나서 경계되는 부분이 가장 대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대비를 우리는 연변 대비, 경계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대비.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동시 대비 각각의 것과 그래서 동시 대비 물어볼 때 명도에 대한 얘기, 채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헷갈리는 게 색상과 보색이거든요. 근데 보색은 색상차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거의 반대 개념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보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변은 경계면. 그 다음에 이제 한난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난 대비는 차갑고 따뜻한 차에 의해서 생기는 대비. 자, 그래서 보통 잔파장과 단파장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면적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면적 대비. 면적은 면적에 의해서 생기는 대비예요. 자, 자그만 면적에 비해서 큰 면적이 자그만 면적에 비해서 더 채도도 높아 보이고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지나 이런 거, 샘플 같은 거 볼 때는 내가 샘플을 본 것보다 실제로 어떻게 해요? 벽에 크게 발랐을 때, 시공했을 때는 더 밝아지고 채도도 높아질 거다.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시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개시라는 것은 처음의 색을 보고 다음의 색을 보면 처음에 있는 색이 다음 색에 영향을 줘서 대비가 일어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개시 대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 동화와 대비, 요거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컬러리스트 시험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거보다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지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셔도 시험뿐만 아니라 뭐 시각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도의 기본 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색과 색이 혼합하고 또는 혼합해서 만들어진 색들은 이제 서로 어떻게 배색을 하겠죠, 그죠? 배색을 하게 되면 서로 동화가 일어나거나 대비가 일어난다. 그것밖에 없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색채 이게 이제 그 색채 심리에서 배우기도 하고 뭐 색채 지각에서도 배우는데 어디서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처음에 자 동화 현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색의 대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교재에는 잔상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잔상이 뭐냐? 자, 우리 상이 잔 남는 거예요. 남는 반찬을 뭐라 그래? 잔반 그러잖아. 상이 남는 거죠. 이 잔상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의잔상과 그 다음에 정의잔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의잔상은 자 뭐예요? 반대된다는 얘기예요. 반대. 그러니까 어떤 상에 어떠한 자극이 우리에게 왔을 때 밝기나 색상 등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느껴지는 그러한 잔상을 부의잔상이라고 그러고요. 정의잔상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원래의 감각대로 느껴지는 정상적인 상을 우리는 정의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의잔상과 정의잔상이 우리 눈에 있는데
부의잔상의 예를 든다면 이제 수술실에 청록색 옷, 우리가 이제 수술복을 청록색 옷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빨간 피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그 수술하는 그 어떤 면적들이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눈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빨간색을 자꾸 보다 보면 우리가 헤링의 사원색설에 근거해서 자꾸 잔상이 생겨요. 초록색이 아른아른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록색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청록색을 입는 그리고 그때 빨간색이 청록색이 아른아른거리는 건 바로 이 부의장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정의장상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죠. 그래서 정의장상은 양성장상, 긍정, 적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얘는 반대겠죠? 뭐라고 합니까? 부정, 양성이니까 음성, 그죠? 소극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잔상에 대한 개념도 잘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요, 눈에 잔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 사이에 뭔가 잔상들이 보이죠? 사실 잔상이 없으면 다 이렇게 끊어 보일 거라는 거죠. 부드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클럽 같은 데 가면 사이키점에서 깜빡깜빡 해주면 우리 눈에 잔상을 제거해가지고 어때요? 막 춤을 되게 잘 추는 것처럼 그런 착시를 주는 그런 현상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잔상에 대한 시험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성이라는 게 있어요. 주목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명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명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둘 다 뭐예요? 눈에 제일 잘 띄는 거예요. 주목성은 한 개 가지고 한 가지 색이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든 연예인 되게 이쁜 연예인이 하나 있으면 그 친구는 그냥 눈에 띄는 거죠. 주목받는 거예요. 하도 뛰어나니까. 명시성은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의 색이 만나서 뭐 대비를 통해서 더 잘 보이게 하는 거죠. 보통 주목성이 높은 색은 장파장 계열의 노랑이나 자, 빨강색들이 눈에 잘 띕니다. 그리고 명시성은 보통 배경에다가 무채색, 자, 검정색의 배경을 놓고 주목성이 높은 뭐예요? 노란색을 놓게 되면 가장 뭐가 높겠습니까? 명시성이 높겠죠. 그죠? 이거 우리는 다른 말로는 시인성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눈에 잘 띄게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만들어내는 색채가 어떤 색채가 있느냐 그러면은 안전색채라는 게 있어요. 무슨 색채? 안전색채,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색채로 사용하는 그런 색채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빨강은 뭐예요? 위험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노랑은 뭐예요? 주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린은 뭘 나타냅니까? 초록은 안전하다.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나오는 게 피, 퍼플은 뭐,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안전 표시로 사용한다. 요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주목성은 그 한 가지 색이 눈에 잘 띄는 거고 명시성은 두 가지 색이 만났을 때 눈에 더 잘 띄게 하는. 그래서 어떤 게 눈에 잘 띄는 명시성이 높은 게 뭐냐라는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의 심리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거 지각 부분에 포함이 되는데요. 뭐 심리라고 해도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죠. 자, 요 동화 대비 현상, 잔상, 주목성과 명시성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색채 심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색채 심리는 색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반응하는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 색채 심리학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색에 대한 것은 경험에 의한 무엇이에요? 기억색에 의해서 반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경험도 다를 것이고, 색에 대한 기억도 다를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조직, 어떤 문화, 종교, 사상 또는 어떠한 나라의 어떠한 그 여러 가지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색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색채의 일반적인 반응이 일반적이라는 게 뭐예요? 공통적이고 객관적 반응, 모두가 거의 비슷하게 반응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온도감입니다. 자, 온도감이라는 게 뭐예요? 색을 보면서 따뜻하다, 차갑다 라는 느낌을 받는 건데 보통 어떻게 나눠요? 난색과 한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난색은 따뜻할 난자를 써서 따뜻하다. 보통 장파장 계열의 색이고 한색은 단파장색의 색이겠죠. 그죠? 그래서 난색은 좀 빨간색, 그 다음에 한색은 좀 파란색 계열의 색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색이 중성색, 따뜻하지도 않고 춥지 않은 색도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연두, 녹색, 자주, 보라 이런 색들이 중성색에 포함된다. 이것은 색상 명도 채도 중에 어디에 가장 연관이 있다? 색상과 연관이 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색을 배색할 때 온도감도 고려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또 이야기되는 게 뭐예요? 무게감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량감이라고 얘기해요. 색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게감을 느낀단 말이죠. 이것은 색상, 명도, 채도 중에 뭐와 가장 관련이 있겠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명도와 관련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밝은 것은 좀 가벼워 보이고 어두운 것. 자, 저명도 가벼워 보이고 저명도는 어두운 거니까 무거워 보이고 고명도는 가벼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권위가 있고 한 뭐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이 흰색 백 양복을 입고 백구도 입고 나오면 왠지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중량감은 이제 이렇게 명도와 관련이 있다. 그 외에 경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감. 자, 경연이 뭐예요?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느낌 또는 강약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거는 뭐와 가장 또 관련이 있냐면 또 채도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도가 높은 것이 상당히 강한 느낌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색과 난색 중에서 어느 게 좀 부드럽고 딱딱한 느낌이 날까요? 고채도. 명도는 좀 어두운 것이 그 다음에 차가운 색이 강하고 딱딱한 느낌이 납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흥분과 진정이라고 책에 있는데 뭐 흥분되어지는 건 뭐 빨간색이 흥분되고 진정은 파란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출과 후퇴가 있습니다. 자, 진출과 그 다음에 후퇴. 뭔가 색이 앞에 나와 보이는 것은요. 보통 온도감은 장파장, 무게감은 고명다. 무게감이란다. 명도는 고명도, 채도는 고채도.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것들이 눈에 더 나와 보이는 거죠. 후퇴되는 건 반대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와 함께 팽창과 수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팽창되고 수축되는 느낌은 뭐예요? 우리 풍선을 불면 후 하면 어때? 팽창돼서 터질 것 같고 쭉 빨면 수축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팽창의 느낌은 장파장, 고명도, 고채, 난색, 그 다음에 고명도, 고채도가 어떻게 팽창돼 보인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면적 효과가 있다고 나오죠. 면적이라는 것은 보통 어떻게 넓어 보일 때는 보통 채도가 높거나 그 다음에 명도가 높아서 밝을 때 더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적 개념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시간의 장단. 자, 시간의 장단은 뭐예요? 시간이 어떻게 해요? 길게 느껴지느냐, 짧게 느껴지느냐? 자, 강의실 안에서 똑같이 강의 듣는데 시간이 좀 늦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예요? 장파장 계열의 빨간색 같은 그런 노란색 이런 어떤 배경에 있다 보면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원래는 시간은 같은데 느낌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장단의 장은 빨간색이 그렇고요. 단은 어떻습니까? 파란색이 빠르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서 속도에 대한 게 있어요. 속도. 시간 말고 속도 휙 하고 하는. 그래서 전투기 같은 거 뒤에 구멍 보면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속도는 빨간색이 빠르게 느껴지고 파란색이 늦게 느껴져요. 하여튼 그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색채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파란색 방에다 넣었는데 계속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불도 파란색만 보여주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면 그 친구는 실제 파란색이 어떻다라고 느끼겠어요? 네, 맞아요. 따뜻한 색이라고 느끼겠죠. 그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빨간색이 따뜻하다. 그래서 화산 같은 거 봐도 빨갛고 모닥불을 펴도 빨갛고 해서 우리의 경험은 빨간색이 장파장 일반적인 공통 뭐예요? 그 경험이 그렇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사실 심리 쪽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각에서 색채학은 요 정도 선에서만 준비를 하시고 또 추후에 좀 더 여러분들이 색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싶다면 컬러리스트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러리스트 관련한 시험을 이미 보셨거나 자격증도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더라도 색채학이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에요. 잘 하고 이해하고 또 물론 뭐 시험에서 꼭 좋은 점수만 얻고 합격하는 목적이 아니라도 시각 디자인 할 때 우리가 형태와 그 다음에 컨셉과 그 다음에 색에 대한 세 가지 기획을 하거든요. 그때 색채를 어떻게 기획하는가 이 개념을 여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색채 심리는 자 기억생 얘기했었죠. 우리가 어떤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연상과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연상을 관련해서 유치원 때인가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군인이셨고 헌병대 수상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소세지를 하나 주시더니 그 아버지 부대에서 무슨 미술 전시를 한다고 가서 좀 구경 좀 하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소세지를 물고 갔더니 미술이 아니라 그 당시 군인들이 탈영해서 자살해가지고 막 시체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은 거를 어릴 때 소세지 먹으면서 다 보고 오라 그래서 보고 갔죠. 어린 나이에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소세지만 먹으면 이제 그 장면이 생각나고 그런 어떤 잔인한 장면을 보면 소세지가 생각나고 이렇게 기억에 의해서 연상되고 연상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이제 그 나오는 것들 이제 특히 이제 그 연상 관련한 것들은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느낌대로 풀어내시면 돼요. 우리 교재도 보면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어떤 색이 연상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열, 위험, 분노, 열정, 일출, 자극, 능동적, 화려함, 십자가 어떤 게 연상됩니까? 그렇죠. 빨간색.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색을 연상하죠. 물론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색에 대한 연상과 우리가 느끼는 연상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상 부분은 한번 어떻게 쭉 읽어보시고 느끼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외로움, 고귀함, 슬픔에 잠긴 그림자, 부드러움, 창조, 예술, 우화, 신비, 신화. 그렇죠, 보라. 연상은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연상을 가지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체적인 연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추상적인 연상이 있어요. 구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연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하면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빨간색 그러면 어떤 과일? 사과 이렇게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연상이 있고 추상적 연상은 뭐 사랑 하면 빨간색, 뭐 열정, 분노 이런 것들은 추상적 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연상에는 부정적 연상과 또 그 다음에 긍정적 연상이 있어요. 어떤 세계에 따라서는 자, 빨간색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그죠? 빨간색의 이름 쓰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요. 말도 안 되는 개빡딱 같은 소리죠. 그죠? 실제로 이름을 빨간색으로 써봤어요. 그리고 죽어라, 조용히 죽어라. 죽습니까? 언젠간 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겠죠. 이제 빨간색을 쓰면 안 되는 게 과거의 어떤 이 남북 공산당과의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 빨간색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편견을 갖고 사용하지 않았죠. 색이라고 해봤자 빨주노 첩 하나 뭐 7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빨간색을 안 쓰고 6개 가지고만 썼으니 어때요? 손해죠. 그래서 색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서 연상과 연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는 어떠한 연상의 것과 연결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연상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 뭐 기능, 사회 문화, 언어적인 뭐 다양한 목적으로 배색하고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상의 상징이 있는데 연상과 상징은 뭐 거의 비슷한데요. 이 상징은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연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소방차, 소방대원 하면 어떤 색이 상징하는 색입니까? 빨간색이겠죠. 이 상징을 심볼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업도 자기들만의 상징색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연상과 거의 동일한 개념인데 상징은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하나의 뭔가를 대표하는 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상도 어떻게 보면 대표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상징색을 이용해서 신분이나 계급이나 어떤 방향이나 지역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채 심리 부분은 사실 요거보다도 더 좀 양이 많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많은 색채학 강의 중에서 20문제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색을 왜 배우는 걸까요? 색을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색을 사용하는 거죠. 사용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자, 컬러리스트라는 사람, 자, 나중에 이제 그 개념을 우리 시각 디자인 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디자이너의 역할, 디자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사실 그 부분까지도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리고 뭔가 모양을 이쁘게 만들고 스타일을 만드는 그런 행위도 물론 디자인 업무 안에 들어가지만, 디자인의 개념 자체는 그게 아니에요. 디자인의, 이제 우리가 시각 디자인론에서 배우겠지만, 디자인 개념을 배우면, 디자인의 뜻은 계획하다 그런 뜻을 가져요. 뭐라고요? 디자인의 뜻은 뭐라고요?
디자인의 뜻은 계획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계획하는 거예요? 뭔가 미래의 뭔가를 목표하는 거죠. 계획하는 거잖아요. 뭔가 미래를. 그럼 미래의 뭔가를 뭐 계획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아니면 망하려고? 행복하려고. 지금도 여러분 선생님 강의를 왜 듣고 있어요? 나중에 합격하려고, 행복하려고. 그래서 합격해서 망하려고? 아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 추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행복 추구라는 거, 자, 행복이라는 거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그렇죠. 되게 주관적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먹는 게 행복한 거고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커피 한 잔이 행복한 거죠. 이렇듯 행복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은 누구의 행복이에요? 바로 인간의 행복이겠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목적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행위를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럼 꼭 이걸 디자인이라고 할 필요 없겠다, 그지? 자, 그래서 실제 디자인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잘 듣고 디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디자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컬러리스트는 뭐예요?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있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옷을 살 때 기능적인 것도 보고 또 모양도 보지만 형태도 보지만 마지막에 한마디 하죠. 아줌마 다른 색 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마음에 드는 색까지 보면 행복감을 느끼죠. 우리 시각 디자인도 어떠한 인쇄물을 만들 때 색채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색을 쓰라고 권하는 건데 이 색을 써라 라고 제안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배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색을 만드는 것을 조색, 음식 만드는 걸 뭐라고 합니까? 조리, 조색된 것을, 자, 음식을 나눠 먹는 걸 뭐라 그래요? 배식. 마찬가지로 배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배색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뭘 찾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 뭐예요? 조화로움, 하모니예요. 균형감과 조화, 정답이 아닌 무엇이에요? 정답이 아닌 조화예요. 디자인의 목적은 정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진리, 정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색채를 어떻게 배색을 해서 색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색채 조화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색을 어떻게 쓰면 색들이 조화로울까를 연구한 사람들을 우리는 색채 조화론 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색채 심리 이런 공부하는 것도 뭘까요? 사람들을 위한 배색을 하는 거니까 색채 심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색채 심리를 이용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컬러 테라피도 있고요. 또 색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양한 이제 목적으로 색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리키는 그 순서와는 좀 달라요. 원래 배색을 먼저 가리키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색채 조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조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조화 이론, 색채 조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장 먼저 색채 조화론을 이야기를 할 때 누구부터 얘기하냐면요. 색채 조화론의 개념이 이제 시작된 것은 이제 근대화 이후 우리가 이제 디자인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시작된 거를 근대화 이후로 보는데 마찬가지로 근대 색채 조화론의 그 시작 선구자로 보는 사람은 누구냐? 쉐브럴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쉐브럴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색채 조화론에 대한 개념도 정리를 하고 그 사람이 그 색채 조화에 관련한 그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은요 색상 명도 채도를 이용해서 자, 어떠해요? 동시 대비 원리, 그 다음 도미넌트 컬러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세퍼레이션 컬러, 그 다음에 보색 배색 이렇게 관련한 조화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동시 대비 원리, 그 다음에 도미넌트, 세퍼레이션, 보색 배색. 자, 어떤 색을 배색할 때 동시 대비 뭐예요? 색들을 동시에 사용해서 그 색의 대비를 이용한 그런 조화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고 도미넌트 컬러라는 건 뭐냐면 어떤 통일감이 있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통일감이 있는 색을 배색하면 그것이 조화롭다. 자, 세퍼레이션이라는 건 뭡니까? 선명한 윤곽이 있어
선명한 윤곽이 있어서 세퍼레이션은 분리 효과잖아요. 그래서 선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명한 뭐가 있으면 윤곽이 있으면 상당히 조화된다 그런 거예요. 보색이라는 건 뭘까요? 두 색이 강한 대비를 가지면 조화롭다 이런 식의 그 네 가지 동시 도미넌트 컬러, 세퍼레이션, 보색, 배색 요거에 대해서 규명하고 조화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이 외에도요. 뭐 등간격 3색의 조화 그래서 색상환들이 3색일 때는 그 색들이 조화롭다. 또 인접색, 가까이에 있는 색들이 조화롭다. 또 반대색이 조화롭다. 또 근접 보색이 좋아. 이렇게 다양하게 그 색채 조화와 대비의 원리라는 책을 통해서 자, 이 색채 조화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쉐브럴 색채 조화론 그러면 근대 색채 조화론의 선구자다. 요 네 가지를 이야기했다. 또 좀 어렵게 나온다면 색채 조화와 대비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런 그 개념을 나름대로 논문이겠죠?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리드 저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색채 조화의 5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색을 질서를 가져야 된다. 질서의 원리, 색을 사용할 때는 어떠한 규칙과 질서가 있어야 조화롭다. 그 다음에 비모호성이 뭐예요? 모호하지 않다는 거. 이거 가끔 모호성의 원리라고 나오면 비모호성과 모호성은 달라요. 모호하면 애매모호하는 거잖아요. 색을 사용할 때 명확한 목적과 명료함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동류의 원리. 동류의 원리는 뭐예요? 같은 비슷한 친근의 원리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친근의 원리. 동류의 원리. 그 다음에 비슷한 동류, 또 유사, 이런 것들은 조화롭다. 또 대비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조화롭다. 해가지고 월리드 저드의 5가지를 물어보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제 컬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만 나오니까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쉐브럴과 월리드 저드 요 두 사람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자, 색삼각형을 이용해서 그 조화 이론을 이야기한 파버비렌입니다. 누구요? 파버비렌.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 보면 이제 흰색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순색. 여기는 블랙. 이렇게 세 가지의 색 삼각형을 만들어서 얘와 얘 사이에는 밝은 색조, 틴이라고 합니다. 틴이 있고 얘와 얘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두운 색조, 쉐이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그레이겠죠? 회색. 그 다음에 요 가운데를 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톤 개념이 이 파버비렌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색조, 톤 개념. 그래서 요거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색상각형에서 자, 요 라인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화이트, 그레이, 블랙.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라인 선상에 있는 그 색과 그레이와 블랙을 사용하면 조화롭다. 또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조화롭다. 알겠습니까? 또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조화롭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조화롭다. 또 요 라인에 자, 어떻게 해요?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조화롭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밝은 색조와 그레이와 쉐이드 요렇게 요 세 가지도 조화롭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라인 선상과 또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 애들은 다 조화롭다 해가지고 총 7가지의 그 조화를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파버비렌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색삼각형을 가지고 설명한 사람이 파버비렌이고 각각의 그 박스 안에 표시를 하고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문 스펜서다. 누구요? 문 스펜서. 문 스펜서는요, 뭐예요? 문과 스펜서라는 사람이 같이 함께 색채 조화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조화론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때요?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객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문 스펜서 두 사람은 수치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공식을 이용했어요. 어떻게? 미도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미도를 M이라고 하고요. 자, 미질복 해서 질서성의 원리와 복합성의 원리해서 MOC 이렇게 이런 식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서성과 복합성을
뽑아서 거기에 나온 수를 가지고 나눴을 때 0.5를 기준으로 0.5 이상이면 어떻다? 상당히 조화롭다. 그 이하면 조화롭지 않다라고 설명한 이 색채 조화 이론은 누가 했느냐 하면 바로 문 스펜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컬러리스트의 색채 체계 부분에 나와 있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컬러리스트만 해도 그 다 강의하는데 한 30강 되는데요. 그 30강을 지금 고작 한 6강, 한 7강이 안에서 다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컬러리스트만큼 설명해도 시험만큼 설명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20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또 컬러리스트는 필요 이상의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 이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도 색채 조화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스트발트 그러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조화란 바로 뭐? 조화는 곧 질서와 같다. 오스트발트는 질서라는 말을 들으면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먼셀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색채 조화론은 균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 이론의 가장 기본은 질서예요. 우리 색삼각형을 보게 되면 여기 B, W, C면 이 안에 보면은 이 라인에 있는 애들 요거 등흑 계열, 등순, 등백 이런 식으로 같은 계열에 있는 애들은 사용하면 조화롭다. 또 그 사이에 몇 간격을 두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질서를 통해서 조화론을 설명하고 있고 자기의 무엇을 가지고 색삼각형 요것도 사실은 문 스펜서의 파버비렌의 색삼각형과 상당히 동일한 거죠. 요걸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리고 먼셀은 균형인데 NO 그러니까 NO는 뭐예요? 무채색 NO 중간 중명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 중명도에서 모든 것들은 다 균형을 갖고 조화를 이룬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은 아시면 돼요. 물론 컬러로 넘어가면 요하네스 2텐도 있고 E10에 2색 원리, 3색, 4색, 5색 조화, 6색 조화 이것도 있는데 요하네스 2텐까지 합시다. 2텐이라는 사람은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2색 조화, 자 2색 조화, 그 다음에 3색, 4색, 5색, 6색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색 조화라는 건 뭐예요? 서로 보색되는 색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들은 어떻다? 조화롭다. 3색은 삼각형을 그렸을 때 삼각형 안에 들어오는 색들은 조화롭다 그런 거예요. 4색은 뭐예요? 네모, 사각형 그렸을 때 네모 안에 들어오는 애들은 조화롭다 그런 뜻입니다. 자, 5색 조화라는 건 뭘까요? 3색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흑과 백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6색 조화는 뭐예요? 사각형을 만들고 흰색과 검은색을 넣으면 조화롭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사람은 요하네스 2텐 이렇게 해서 7명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색채 조화 이론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원래 배색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색을 사용하면 자, 조화는 뭐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조화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죠. 일반화시키기가 좀 어렵죠. 사람마다, 환경마다, 어떤 조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더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조화를 할 수 있는 가를 연구한 사람들이 쉐브럴, 저드, 파버비렌, 문 스펜서, 오스트발트, 먼셀, 이텐이라는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이제 색취학 또 마무리가 될 듯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